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복잡한 마음들에 대해서요. 외로움, 서운함, 불안함.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해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다만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혹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집니다. 밤중에 한두 번씩 깨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들,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이 질문은 낮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저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부류구.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이른이 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이상적인 말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른이 되어도 여든이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미래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에 대한 질문도 생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역할이 빠져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역할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직장인, 나는 부모, 나는 자식,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인이 아니게 되고,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 역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그냥 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찾으세요.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말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새로운 꿈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고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를 찾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책임, 의무, 역할, 기대. 그것들이 우리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본질입니다. 역할이 아닌 사람, 의무가 아닌 마음. 그게 나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속에는 불완전함이 있으니까요. 평생 동안 감춰왔던 약함,
외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역할 속에 숨어 있는 게 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역할이 있으면 나를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 없이 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역할 없는 나는 무엇인가? 쓸모없는 나는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쓸모로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과 생산성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일을 하는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쓸모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이 얼마를 벌든 벌지 못하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이니까요.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직업이나 역할이 없어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 자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 의심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람다워야 한다. 사람다움, 그게 인연입니다. 하지만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역할로 이해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자식이 되는 것,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다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람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보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으며 마음이 자랐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존엄입니다. 존엄이란 누가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존엄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이제 당신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젊은이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방해가 되는 존재일까? 나는 정말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걸까?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합니까? 왜 나이가 들면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까? 당신은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왜 가치 없다고 여겨집니까? 물론 시대는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을 알고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쌓인 지혜, 관계 속에서 배운 태도,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통찰. 그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늙었는걸. 그래도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은걸. 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이 집니다. 그 과정 중 어느 하나가 가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계절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에는 젊음의 가치가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가 젊음만을 숭배하니까 노년의 가치가 무시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노년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고요함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루고, 얻고, 올라가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의 시원함,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게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화려함과 시끄러움을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화려함 뒤에 있는 공허함을 알고, 시끄러움 뒤에 있는 외로움을 알고, 성공 뒤에 있는 불안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 세상과의 평화로운 공존.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당신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하루와 감사함으로 사는 하루는 다릅니다. 불안함으로 사는 하루와 평온함으로 사는 하루는 다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마음을 가질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학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문이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학문은 배움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예순에도 배울 게 있고, 일흔에도 배울 게 있고, 여든에도 배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고요?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자신을 배웁니다. 어제는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어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책에서 읽은 말이 젊을 때는 그냥 글자였다가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진실로 다가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들매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걸. 이제 와서 뭘 한들 이미 늦었는걸. 이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이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늦은 걸까요? 무엇이 늦은 걸까요? 성공하기에 늦었다고요? 그렇다면 성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면 맞습니다.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다르게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성공을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성공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성공을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많은 것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그거라는 지금이 오히려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10년, 20년, 혹은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산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돌보고, 오늘 하루 사람을 헤아리고,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 하루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품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품격이란 화려한 게 아닙니다. 품격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존중, 그런 것들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나이와 함께 길러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 판단합니다. 모든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 단정합니다. 이게 나이 들미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품격이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존재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계속 후 936안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을까요? 혹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을까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한 번의 이야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올 것이고, 불안함은 여전히 떠오를 것이고, 서운함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고, 평온해졌다가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 약하고, 때로 외롭고, 때로 불안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해가 뜨고,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뀝니다. 당신의 하루도 계속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 속에서 작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중함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게 나이 들매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곁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같은 외로움, 같은 불안, 같은 서운함. 그 마음들을 다들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남이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주십시오. 그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을 채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멈춰 서도 됩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평온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루를 당신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당신이 여기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